정부 여당 입장에서 피할 수도 없고 또 부담도 큰 사법 리스크죠.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두 번째 검찰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최재형 씨가 요청했던 그 수심인데요. 앞서 열렸던 이 김 여사 관련 수심위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권으로선 그나마 이 결정이 한 표 차이로 갈라진 게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도 있겠는데요. 마라톤 심의 끝에 어제 늦은 밤에 나왔던 수심위 결론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 검찰 수사심의위는요. 8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 핵심 문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였는데 이 검찰 측과 최재형 씨 측의 의견을 듣는 데만 한 4시간을 넘겼고요. 치열한 내부 토론까지 진행한 후에 밤 10시가 넘어서야 이 심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최 씨 측은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이 최 씨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그러니까 청탁을 했느냐 이 부분이 인정되는지를 놓고서 뜨겁게 법리 공방을 벌였고요. 수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렸는데요. 결국 의견이 모이지 않자 다수결로 결론을 냈는데 최 씨 기소 권고 의견이 8명, 불기소 권고 의견이 7명으로 결과적으로 한 표 차이로 최 씨를 기소하라는 의견이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 결론이 앞서 진행됐던 이 김 여사 관련 수심위에서 불기소 권고 결론이 나온 것과 정반대. 물론 이게 8대7이긴 해서 한 표 차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명품을 건넨 사람은 죄가 있고 명품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정반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게 이 법리상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현 최대의 쟁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었습니다. 김 여사 관련 수심위에서는 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해당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최 씨 관련 수심위에서는 이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서 사실상 최 씨의 청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의 연관성 이걸 인정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수심위에서는요. 최 씨가 받고 있는 주거 침입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불기소 권고로 의견이 모아졌다는데요. 검찰이나 최 씨 측은 물론 수심위원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이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였습니다. 최 씨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을 선물한 데 청탁 목적이 있었고 이 청탁 내용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검찰 측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씨 측에서는 자신은 윤 대통령을 보고 청탁한 거다. 그러니 나와 김건희 여사 모두 기소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반대로 검찰 측은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저희가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죠.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은 처벌을 주장하는 거 이게 상식일 텐데 지금 최재형 씨 경우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심위원들은 경론 끝에 비록 한 표 차이긴 하지만요. 이 최 씨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최 씨 청탁과 윤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을 인정을 한 건데요. 앞서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최 씨 청탁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김 여사 불기소 권고다 이런 정반대 결론을 내놓은 상황이라서 이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사항이라서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이 그동안 수심위 기소 권고를 무시한 적이 없어서 부담이고요.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법리상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최재형 씨는 기소하는 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최재형 씨의 기소 여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심 총장의 선택에 정치권의 이목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심우정 총장으로선 취임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상당히 민감하고도 난감한 과제를 떠안게 된 셈입니다. 취임식이 있었던 지난 19일 심 총장은 김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었고요. 취임사에선 검찰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강조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품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 어떻게 되실까요?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범죄 수사는 신속하게 한치의 빈틈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심위의 불기소 결론은요. 당시 그 심의에 참여했던 14명 위원의 만장일치였다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사건을 다룬 겁니다. 김 여사 건이나 최재형 씨 건이나. 그런데 이 수심위 심의 표결, 그러니까 두 수심위의 심의 표결 결과를 합쳐본다면요. 불기소가 전체를 보면 21표가 되는 거고요. 기소가 8표인 겁니다. 이런 표 계산이 검찰 결정에서 한 요인으로 작용할지 이건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나마 심 총장의 고심을 좀 덜어주는 요인은요. 여권 안에서도 김 여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쓴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 의혹으로 인한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고 앞서 한동훈 대표가 만찬 전 윤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을 했던 건 역시 김 여사 문제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들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수사가 돼서 명백하게 아무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다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 정부나 여당에서 사과하고 제대로 해소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도 김 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서 검찰 수사심의위가 관련해서 2번 열렸습니다. 한 번은 김건희 여사의 기소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다른 한 번은 그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형 씨의 기소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다룬 수심위는 불기소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고요. 최재형 씨에 대해서는 기소하라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눈길이 끄는 게 그 결론을 내리게 된 그 표결 결과입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론은 당시에 14명의 수사심의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만장일치였고요. 최재형 씨에 대한 기소 의견은 심의위원들이 표결을 했는데 8대7로 결국 기소 의견이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런 점도 지적을 합니다. 이제 8대7이라는 것이 뭐 어쨌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기소를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기소를 했을 때 법원에 가서 과연 이게 유죄가 날 것이냐 무죄가 날 것이냐 이런 법적인 어떤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서 그 잣대를 가지고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강하고 수사심의위원들은 물론 다 법률가입니다. 뭐 법대 교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 물론 법률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법원에서의 유무죄 판단보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국민의 여론 같은 것도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8대7의 결론이 과연 적절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성적인 판단이냐 또 과연 전적으로 법률적인 판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국 결단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만 예상을 해본다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그 불기소 처분의 전제하에 최 목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늘 강조하는 게 법리와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마인셋으로 볼 때 법리와 증거로 보면은 분명히 사회 상식적으로 여사가 그걸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지만은 법리적으로 볼 때 거기에 적절한 그런 어떤 처벌 조항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리로 볼 때 이것은 불기소다라는 그 전임 총장도 그 말을 한마디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선 속에서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게 민주주의 하에서 법 위에 있는 게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심위가 8대7로 결국은 최 목사의 기소를 건의한 것도 그런 부분이 작동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차원이 연계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여사 문제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거 명품백 문제에만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의 문제에서부터 최근에는 뭐 총선 개입이라든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쾌한 상황에서 지금 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판단을 하면서도 본인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되거나 또 금요일 날 여론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 변수가 작동할 공간은 있습니다.